와, 3천만 원 정도에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 이 자리가 오피스텔의 성지입니다. 1주택자인데 5천만 원으로 규제 지역으로 네. 실거주로 살 집을 경매로 사고 싶어요. 저희 3천만 원으로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알아봐 네, 주세요. 권리분석상은 문제도 없어요. 외관상으로도 문제는 없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1주택자인데 네.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경매. 일단 주택이 있으시면 대출받을 수 있는 건 비규제 지역밖에 없거든요. 5천만 원이면 대출을 70% 정도 받으면 한 2억 이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건들을 걸어볼게요. 스피드 옥션이라는 곳에서 보시나요? 네, 스피드 옥션이 저랑 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는 유료예요. 유료입니다. 얼마예요? 지역마다 요금이 네. 좀 다르긴 한데 전국 기준으로 한 달에 84,000원이고 내가 뭐 수도권만 네. 볼 거야 하면은 46,000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할인율도 올라가기는 해요.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어떤 걸 먼저 들어가면 되나요? 메인 페이지에 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물건을 찾겠다면 경매 네. 검색 오. 들어와서 일단 서울 지역은 대출이 안 나올 겁니다. 주택이 있으면. 경기도 지역에 양주도 최근에 풀렸고요. 양주 쪽을 한번 볼까요? 2억 이하로 해서 네. 유찰이 한 번 된 거. 유찰이라는 건 오. 가격이 한 번 떨어진 거. 경기도 양주에 다세대 빌라 중에서 2억 이하이면서 가격이 한 번 떨어진 거가 나오는 거예요. 딱 3개가 나오네요. 2억 이하라는 게 네. 경매가 2억 이하인 거죠? 경매 이제 감정평가라는 걸 해요. 감정평가 금액 기준으로 2억 이하. 요거를 볼게요. 8,300만 원인데 지금 가격이 한 번 떨어진 거예요. 이때 네. 9월 7일 날 입찰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게 한 번 떨어져서 10월 12일 날 하는 건데 5,800만 원이고 대출 70% 일으키면 30% 내 돈이 있으면 되는 거죠. 6천만 원 기준으로 하면 네. 1,800만 원 정도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도 나쁘진 않아요. 깔끔한데요? 깔끔한데 아마 주변이 입지가 좋진 않겠죠. 지적 편집도를 누르면 네. 땅의 용도가 나오고 그럼 공장이 어디 있는지가 나오겠죠. 내가 빌라를 딱 봤는데 네. 근처에 아파트가 좀 있고 주거 지역이면 좀 좋은 건가요? 주거 지역이어서 좋은 게 아니라 주변 뭐 상가라든지 병원 이런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인프라적인 거를 좀 보죠. 요거는 뭐 외관상이나 가격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가볍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채무자 점유니까 이 집주인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주거나 이런 게 네. 전혀 없어요. 빌라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전세가의 공시지가 150%, 1,000만 원을 얹으면 그게 매매가가 네. 보통은 됩니다.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재산세나 종부세 기준이 공시가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보증보험사에서는 공시지가의 150%까지 우리가 네. 대출해줄게 라는 기준을 이제 공시지가로 잡았어요. 여러모로 시세 조사할 때도 의미가 커졌는데 요거 공동주택 가격 연락. 네. 오, 신기해. 어머. 이게 공시가격이에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거에 150% 곱하면 돼요. 9,600만 원에 1.5. 8,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걸 들고 가서 공인중개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공시지가 150% 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 그 가격에 맞춰서 세를 뺄 수 있는지. 그냥 가격 얼마예요? 묻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질문을 잘해야 좋은 답이 오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가격이 네. 어쨌든 8,300까지는 전세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조사한 상태로 당연히 여기에 뭐 실거래 해봐야겠죠. 우리 게 52제곱미터였죠. 네. 55제곱미터. 요거다 하나 큰 평수 2층 이런 것들 보는 거 실거래도 한번 보고 거의 다 8천만 원대죠. 6천만 원대 네. 쓰더라도 괜찮죠. 10만 원 정도는 싸게 사는 거고 2년 넘어가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건 의미가 있죠. 8월. 네. 12월 요거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7천만 원 초반에서 6천만 원 중후반까지는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추가적으로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엑셀을 1년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소 네. 똑같이 지정해놓고 여기 돈까지만 지정을 해놔요. 강성리에 있었던 빌라들을 평수, 네. 이 연식으로 이제 필터를 해서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거를 또 하나 기준을 잡고 실거래 기준 잡고 네이버 부동산 강성리를 치고 빌라 주택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여기도 조건들을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필터를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 이걸 좀 더 넓히면 되고 네. 거래 방식도 매매나 전세도 볼게요. 네. 방 3개, 화장실 하나. 이 조건에 일치되는 물건들만 나오겠죠. 그것 중에서 제일 싼 게 뭔가를 찾는 네. 거예요. 1주택자 포지션이잖아요. 네, 비규제니까. 비규제니까. 네, 비규제는 3채, 4채, 5채 다 돼요.
그게 정말 큰 차이죠. 규제 지역은 한 채만 있어도 안 나오는데 DSR 한도만 안 걸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네. 손품을 다 판 뒤에 이제 전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저 같으면은 전세가 조사를 좀 할 것 같아요. 전세 한 7천 정도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은 6천 정도에 해서 취득세 100만 원 좀 언저리 내고 도배나 이사 청소 정도 그러면 500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보면은 좋아요. 아까 인프라를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음식점이 어디인지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고 아 그래도 주변에 다 있구나.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지금 다 버스도 있고요. 많네요. 병원도 요 앞에 약국이 있고 로드뷰 같은 걸로 미리 보는 거예요. 신기!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답사도 한번 가보고 하면은 가격 설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많죠. 소자본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소자본이라기보다 이제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럼 저같이 네. 이번 기회에 경매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은 규제 지역을 보는 게 맞나요? 첫 번째 주택으로 규제 지역을 하는 게 맞죠. 내가 애매하게 이런 걸 첫 주택으로 사잖아요. 그럼 1주택이 됐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보려고 하면 2주택이잖아요. 중과가 돼요. 그러니까 규제 지역 중과 안 받는 거는 무주택자밖에 없습니다. 무주택자이시면 최대한 이제 규제 지역을 먼저 해놓는 게 이득이죠. 규제 지역으로 네. 실거주로 살 집을 경매로 사고 싶어요. 예산은요? 1억까지 직장 서울로. 1억이 있어도 서울은 아파트를 못 봐요. 아파트를 볼 그래요? 거면 인천을 가야 되고 저 인천 갈게요 그럼. 그럼 인천으로. 대출이 최소 70% 네. 나온다고 하면 1억이면은 네. 역으로 환산하면 한 5억 정도는 볼 수 있거든요. 5억이야. 그리고 좀 내륙으로 올게요. 서울이랑 가까우면서 부평이 네. 교통이 좋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대를 들리지. 보니까. 아니면 경기도 부천도 괜찮거든요. 맞아요. 5개. 이런 것들은 이제 아파트죠. 오. 제가 실제로 즐겨찾기 한 것도 있네요. 중복 특권은 뭐예요? 채권자 여러 명이 경매를 동시에 쳤다는 거예요.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딱 실거주하기도 괜찮고 좋아 보인다. 동네역 바로 가까워. 진짜 도보- 여기랑 완전 가까워. 네, 도보 10분 내에 진입이 되고 여기 뭐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죠. 공원도 있고. 있고. 너무 좋은데? 네,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매물 여기 써놨죠. 그러니까 확실히 실거래보다 지금 네. 낮게 나와 있죠 매물들이. 그럼 우리가 네. 이게 반값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유치해야 됐네요. 네, 이미 2번 떨어졌기 네. 때문에 조회수가 꽤 높아요. 오. 이런 부천 같은 데는 네. 입지가 워낙 서울이랑도 가깝고 음. 인천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3억 3천 정도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오. 여기에 있었던 사건들도 한번 보면 올해 오. 2건이 있었는데 올해 초만 해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113%.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두 번 떨어졌잖아요. 네. 이때는 올라갔어요. 가격이 떨어지긴커녕 나오자마자 네. 3명이 입찰해서 네. 113%에 쓴 거예요. 감정가보다 높게. 또 하나 팁은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자료를 꼭 보고 입찰을 하셔라. 사이트엔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할 때 제일 중요한 서류예요. 이게. 어쨌든 이건 추가적인 걸 말씀드린 네. 거고 지금 1억에 실거주고 네. 어쨌든 무주택자면 이런 것들까지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가격을 쓰면은 좋겠지만 더 낮게라도 할 수 한번 있으면 써보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서 사람들 입찰하는 거 보는 것도 되게 큰 공부가 되거든요. 그냥 인터넷으로 몇 명 입찰했네 보는 거랑 그 30명이 막 앞에 바글바글 나와가지고 막 입찰표 기다리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랑 깨닫는 게 아예 달라요.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포지션이 어느 거냐에 따라 아무래도 투자금이 적으니까 주택도 있으셨고 하니까 대출을 받으려면 비규제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본 거고 짠손님은 이제 조건이 너무 좋았죠. 규제 지역도 볼 수 있고 투자금도 크셨고 하니까 이런 아파트까지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피스텔 또 전문가시니까 저희 3천만 원으로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알아봐 주세요. 대출이 오피스텔은 규제 지역 상관없이 70%까지도 나와요. 오피스텔 주거 업무 뭐 다 둘다 체크하시고 일단 2억 이하여야 되겠죠. 70%를 받는다고 해도 뭐 어쨌든 내 투자금 30%는 필요한 거니까. 네. 서울은 아마 거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아 그래도 15개가 나오는데 거의 다 빨간 글씨. 빨간 글씨 아닌 거 하나 있었어요. 네, 딱 하나 있는 게 마포구청역인가? 오. 요 자리가 오피스텔의 성지입니다. 여기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죠. 여기 보면 권리분석상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도 뭐 크게 문제는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오피스텔 전세를 볼 수 있는 거는 아까는 공식 알림이를 받지만 KB부동산은 왜 왔냐면 네. KB부동산의 단지가 뜨면은 KB부동산이 기준이 되고요. 여기에 안 뜨면 이제 홈택스를 보는 겁니다. 2순위로. 자, 일단은 떠요.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뜨면 네. 이거를 보는 거예요. 매매가의 하위 평균을 봅니다. 특이하게 전세 평균이 아니라 매매 하위 평균을 봐요.
그러면 1억 6,500이 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네. 추가적으로 온 나라 지도를 통해서 실거래도 한번 보는 거죠. 매매나 전세가 얼마에 거래가 되는지. 1억 6,900에 이제 올해 2월에 거래가 있었고 이 정도 선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1억 6천까지 맞출 수 있으니까 1억 5천 정도의 낙찰 받고, 다만 이제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예요. 그래서 1억 6천 정도면 한 8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취득세로. 얼추 1억 5천에 받아도 이사비, 뭐 인테리어비 하면은 딱 1억 6천이 네. 묶일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전세를 1억 6천에 네. 받으면 돈을 다 회수하는. 그럼 대출은 1억 5천에 70%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통상적으로 오. 낙찰가의 70 정도는 나와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와, 안 그러면은 했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의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이 네. 아직도 많이 저평가돼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오르지 않는다. 이런 선입견. 몇 네. 억씩 오른 것만 오른다라고 보시니까. 오프라인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오프라인에서 어떤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경매 이론적인 건 당연히 설명을 드리고, 네.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거, 투자자들이 어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임장 동행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조사하는 걸 제가 보여드려요. 막 물건 보고 오. 초인종 눌러보고 막 사장님들한테 막 네. 시세 물어봤다 까이고, 뭐 현장 혼자 가기 무서우시거나 이런 분들 강의를 들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부동산이 좀 지금 하락기여서 무서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영원한 하락장도 없고 영원한 상승장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락기가 이제 뭐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거를 내가 지킬 힘만 있다면 언젠가 상승장이 왔을 때 제 자산도 이제 같이 오를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장기적으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라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굳이 내가 당장 경매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위기다라는 것까지만이라도 알고 가셨으면 전 좋겠네요.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페이지까지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음. 저는 끝나고 오프라인 하려면 얼마인지 프라임 모집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